오늘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의 지갑을 위협할 무서운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 바로 항공권 폭등이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대형사들이 4월 발권분부터 유류 할증료를 팍 올렸어. 지난달보다 무려 최대 3배나 뛴 수치지. 자, 이게 우리 체감상 어느 정도 규모냐면 가장 만만한 일본 같은 단거리 노선도 왕복으로 몇만 원씩 훌쩍 뛰어버렸고, 이제 미주나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 표값은 인당 십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 붙어. 만약 4인 가족이 미국 여행을 간다? 비행기 기본 표값은 아예 빼고 나서도 오직 유류 할증료 추가 비용으로만 수십에서 100만 원 넘게 더 깨지는 거야. 숨만 쉬어도 휴가비가 증발하는 셈이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행 심리도 꽁꽁 얼어. 미리 짜뒀던 여름 휴가 예산이 터지니까 해외여행을 국내로 급하게 축소하거나 아예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도 속출해. 즐거워야 할 휴가 계획에 비상이 걸렸지. 대체 왜 비행기 표값이 미친 듯이 오를까? 그 이유를 알려면 싱가포르 항공유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만 해. 이게 전 세계 항공사들이 할증료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핵심 지표거든. 우리가 동네 주유소 기름값 비교하듯 항공사들은 이 싱가포르 시장의 항공유 평균 가격을 보고 요금을 정해. 근데 지금 이 가격표가 완전히 미쳤어. 아시아나 항공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류 할증료를 매기는 기준이 총 33단계야. 마치 33층짜리 건물 엘리베이터 같은 거지.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6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한 달 만에 무려 12개 층을 단숨에 뚫고 올라가서 18층에 멈춘 거야. 평소라면은 한두 계단씩 천천히 오를 텐데 갑자기 로켓을 달고 수직 상승한 셈이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감이 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 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층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올랐을까? 최근 뉴스 보면 알겠지만 중동 정세가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잖아. 특히 이란의 방역이나 전쟁 격화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국제 원유 가격을 사정없이 밀어 올렸고, 그 불똥이 고스란히 항공유로 튄 거지. 뭐 단순한 휴가 계획을 넘어 계좌 관리까지 지금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시점이야. 자, 고유가가 무서운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이제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은 물가도 안 잡히고 우리가 기대하던 금리 인하도 멀어지지. 자, 그럼 시장을 이끌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굵직한 대형주들도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야, 시장 전체의 돈줄이 마를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섹터별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자. 기름값이 오르면 누가 웃고 누가 울까? 이제 항공사는 오토바이에 자기 돈 내고 매일 기름 넣는 배달 라이더랑 똑같아. 당연히 기름값 폭탄의 수익성이 악화돼.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항공주라고 다 똑같이 매맞는 게 아니야. 맷집 좋은 대한항공 같은 대형사들보다 기름값 비중이 절대적인 저비용 항공사, 즉 LCC들이 이번 타격에 훨씬 더 취약해. 만약 물려있다면 탈출 순서도 달라야겠지. 반대로 정유주는 동네 주유소 사장님이지. 비싼 값에 기름을 파니까 마진이 쏠쏠해. 실제 차트를 봐도 이 흐름이 명확해. 항공주들은 주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반대로 정유주는 이미 꽤 많이 올랐잖아. 잔치 끝물에 고점에 물리지 않도록 무턱대고 따라 사는 추격 매수는 조심해. 자, 그럼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계좌는 어떻게 세팅해야 할까? 답은 아주 간단해. 날씨에 맞춰서 가게 매대를 바꾸는 사장님이 되는 거야.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소한테 투자하고 해가 뜰 때는 집신 장소한테 가는 거지. 지금 시장에 고유가라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우산 파는 곳으로 가야만 해. 정유주 말고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아주 매력적인 숨은 수혜주가 또 있어. 바로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는 조선주야. 자동차로 아주 쉽게 비유해 줄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기면 연비 안 나오는 낡은 똥차 타는 사람들은 기름값 감당이 안 돼서 차를 바꾸고 싶지? 당연히 연비 끝내주는 하이브리드 차나 아예 기름 안 먹는 친환경 차를 찾게 되잖아.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배들도 똑같아. 기름값이 치솟으니 글로벌 해운사들은 연비 안 좋은 낡은 배들을 빨리 처분하고 효율이 엄청 좋은 친환경 선박으로 빠르게 갈아타려는 교체 수요가 폭발하지. 유가가 오르면 원유 시추선이나 해양 플랜트 같은 바다 장비 주문도 터져. 조선주 좋다고 아무 배나 사면 안 되겠지?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꽉 잡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한화오션 같은 진짜 덩치 큰 대장주 위주로 지켜봐.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강력한 수혜주 테마, 바로 대체에너지 관련 주식이야. 이것도 고기 회식으로 비유해 볼게. 다들 회식 땐 소고기 먹고 싶어 하잖아? 근데 갑자기 소고기 값이 3배로 뛰었어. 그럼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삼겹살이나 가성비 좋은 닭고기로 자연스레 눈길이 가지. 너무 비싸진 소고기를 대체할 걸 찾는 거야. 전 세계 공장과 발전소들도 똑같아. 원유를 떼서 전기를 펑펑 쏘았는데 그 갑자기 기름값이 미친 듯이 치솟으니까 공장 돌릴수록 손해만 쌓이는 상황이 와.
유지 비용 감당이 안 돼서 미치는 거지. 자, 결국 전 세계 정부와 거대 기업들은 비싼 소고기 대신 먹을 삼겹살을 찾게 돼. 그게 바로 태양광, 풍력, 원자력 같은 대체 에너지와 친환경 인프라인 거야. 특히 기름값이 오르면 정부 입장에서도 돈을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겨. 기름값 비싸서 나라 경제 다 죽겠다. 우리 빨리 친환경 에너지로 갈아탑시다. 하면서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쏟아붓지. 거대한 돈의 물꼬가 대체 에너지로 터지는 거야. 자, 그렇다고 아무 주식이나 막 사면 안 돼. 결국 돈이 몰리는 미국 시장을 봐야 해. 자,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 폭탄을 친환경 기업들에게 쏟아붓고 있거든. 여기서 딱 세 놈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전체 대장주. 바로 넥스트에라 에너지야. 전 세계에서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을 가장 많이 하는 친환경 끝판왕이지.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든든한 맏형이야. 두 번째는 태양광 1등, 퍼스트 솔라.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막으면서 미국 본토에서 직접 패널을 만드는 이 회사가 지원금 돈방석에 앉았어. 눈먼 돈이 아니라 실적까지 탄탄하게 제대로 받쳐주는 알짜배기 녀석이지. 세 번째는 원자력 1등, 컨스텔레이션. 미국 최대 원전 기업인데 요새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전기가 엄청나게 부족하잖아? 기름값은 비싸고 전기는 미친 듯이 필요하니 안정적으로 전기를 뿜어내는 원전이 다시 뜨면서 주가가 날개를 달았어. 자, 고유가 시대의 대체 에너지를 보려면 이렇게 글로벌 돈줄을 쥐고 흔드는 미국 시장의 진짜 1등 대장주들을 관심 종목에 담아봐. 시장이 공포감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곳에 수익의 구멍이 존재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세 줄로 요약해줄게. 첫째,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미친 듯이 올라서 우리 비행기 표값에 불똥이 제대로 튀었다. 둘째,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비행기 탈 거면 할증료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발권부터 해라. 셋째,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지금 이 순간. 네, 비 맞지 말고 수혜주를 찾아 튼튼한 우산을 펴라. 주식시장은 늘 변덕스러운 날씨와 똑같아. 태풍이 온다고 집안에서 벌벌 떨기만 하면 결국 남는 건 텅 빈 지갑과 짙은 한숨뿐이지. 자,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문이 열려 있는 가게가 어딘지 찾아내는 게 진짜 투자 실력이야. 네, 오늘 내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야. 우리 주변에 익숙한 풍경 변화 속에 항상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은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자. 예, 다음 영상에서도 돈 냄새 진하게 나는 핵심 정보들 꽉꽉 채워서 다시 찾아올게. 오늘 얘기가 투자에 도움됐다라면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줘.